김민지 기자, 이어서 이분 얘기 좀 해봅시다. 네,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 바로 황운하 울산 당시 경찰청장인데요. 지금은 대전청장이지만 바로 이분 과도한 수사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졌다라고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당시 태도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선거 며칠 남겨놓고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알 수 부정적인 없고요. 영향을 주지 그걸 어떻게 긍정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유권자들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황운하 청장이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과 만난 일이 확인돼서 선거 중립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청장의 말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방송에 2차례 출연했는데 첫째 날 방송에서는 송철호 시장과 1대1로 만났다고 했다가 그런데요. 그 다음날 다른 방송에서는 그날 자리에 울산청 정복과장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같이 배석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대1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작 정복과장은 그날 출장에 있어서 그곳에 안 갔다라고 하면서 말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준석 의원? 저는 마지막 황운하 청장의 해명이라는 거는 2017년 9월이면 선거와 시격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1대1로 만났는지 정보과장과 만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머리를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왜 말이 바뀔까? 이건 실제로 거기서도 논의된 내용이라는 것 같은 것들을 정보과장이 배석했다고 한다면은 선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줬어요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알리바이를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인데 실제 1대1로 만났으면은 실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어쨌든 그 해석이라는 것을 여권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오늘도 청와대에서 보면 이제 하명수사 의혹이 해명됐다 이런 식으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국민들은 의구심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요식행위성으로 그래 캠핑장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도 드러낸 거 보면은 좀 이상하고 계속 하루살이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불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그 황운하 청장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무관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급하지 않으면 이제 경무관 계급 정년에 걸리는 사람을 2016년도 7년도입니까? 7년도에 울산 경찰청장으로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훈 수사를 한 거예요. 보훈 수사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청장을 마치고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이제 영전을 해가거든요. 지방보다는 이제 수도권으로 오는 게 영전입니다. 치안감입니다. 이 큰 무궁화 두 개. 그래서 황운하 청장이 그렇게 대전청장 하다가 또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염두에 두고 명예퇴직 신청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전 중구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아주 오해받을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술의 일관성도 계속 바뀌어요, 말마다. 그리고 특히 여권의 오용 지식인을 자처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의 황운하 청장을 불러갖고 또 해명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친여 매체에 계속 아침에 뉴스 인터뷰를 하고 바로 있습니다. 이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저 알릴레오의 황운하 청장이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 황운하 청장은 수사 대상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을 저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시켜서 1시간 27분가량 일방적으로 황운하 청장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입니까? 라는 비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17년 9월하고요. 2017년 12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2차례 식사를 해요. 2018년 6월 13일 선거였죠. 그런데 황운하 청장하고요, 송철호 울산시장 둘 다 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요. 2017년 9월, 12월에 같이 우리가 식사한 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 식사가 과연 적절한 식사였느냐 이 논란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황운하 청장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도 몇 차례 밝힌 바 있는데 당시가 이제 그 울산청장으로 부임한 바로 직후예요. 직후에 울산의 여러 그 오피니언 리더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두루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송철호 시장만 만난 게 아니라 당시에 지금은 이제 야당 의원들도 만나서 뭐 의견을 청취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만났다는 것을 이미 최근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다 발언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한국당 후보도 만났습니까? 저게 따로 와서 식사했습니까? 안 하죠. 안 했습니까? 저거는 제 경험칙상도 선거를 앞두고 오해받을 일들을 사법당국, 공직자들 마찬가지고 예. 특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앞으로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친분을 안 쌓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황운하 경찰청장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만났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 송철호 예. 전 울산시장이 아니면 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또 방송에 이제 끌어들인 것은 저는 또 하나의 아이콘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아이콘 만들기? 이런 시작하는 무슨 게 얘기예요? 조국은 바로 검찰개혁이다라는 동치를 만들어가지고 조국 개인에 대해서는 약간 깨우남이 덜한데 검찰개혁이라니까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유권자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던 전략처럼 지금 황운하 청장에 대해 가지고 여권의 이제 메신저들이 이제 전달하는 게 뭐냐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가지고 경찰 측의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지금 모난돌이 정을 만든다고 정을 맡고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위해서라도 황운하 청장을 둘러싸야 된다는 취지로 가고 있는데 예. 저는 이런 식의 아이콘 만들기로 자꾸 정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집권 여당의 전략인가 여권의 전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황운하 청장이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돼서 경찰 측의 대표적인 주자였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활동도 했었고, 요 사실 자체는 사실입니다. 황운하 청장이 검경 수사권 분리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부르짖던 분이 경찰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니까 검찰이 더 나쁜 놈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저는 그 논리 구조를 어느 순간부터는 통용되게 만들어버린 것이 지금 여권의 메신저들이다. 저는 반성해야 된다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저를 포함한 우리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면서 준비하다가 뭐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점이요.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김민지 기자, 뭐 어떤 거였죠? 지금 현재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지금 하명 수사 의혹이 있는데요.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아하. 김기현 첩보를 경찰청에 청와대가 하달한 시점은 2017년 10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것도 2017년 10월이었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모두가 행사마다 공식 석상마다 강조했던 말이 바로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은 그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 새 정부는 적폐청산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그런 오래된 폐단들을 이제는 씻어내고 정말 정치를 바르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대한민국 또 나라다운 나라 로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적폐청산에 당당하고 책임있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10월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몇 달이 안 지냈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2017년 10월 김기현 첩보 경찰청 하달, 유재수 감찰 중단 2017년 10월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저 당시에 겉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뒤로는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있더군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말은 정말 뻔지르게 하는데 뒤로 돌아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당한 거예요. 그 한쪽으로는 유재수 감찰 중단시키면서 이쪽으로는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스피디하게 또 타이트하게 진행을 한단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요 비슷한 시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 지방의 이용표 경찰청장, 현재 서울 경찰청장으로 영전이 돼서 왔습니다. 예. 이분이 경남 경찰청장에 있을 때 뭐 사천이라든가 함양이라든가 이 단체장 수사를 해서 전부 무죄가 나고 한 분은 또 두 분은 낙선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했던 PK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하. 울산과 경남이.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번 언제입니까? 저 박근혜 후보하고 붙었을 때 예. 그때 가서 엄청나게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해서 꼭 내가 당선되는 걸 보고 싶다고 했던 것들이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경찰과 여기서 했는데 예. 저는 여기서 참 그 검찰의 그 어떤 중립성을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경찰에서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영장 올리고 수사하는데 검찰에서 중심을 잡아서서 결국 무혐의라든가 불기소 처벌을 내린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울산지검장 송인태 검사장이 황운하 경찰청장 알겠습니다. 정말 문재인 수사 많이 했다. 예. 이렇게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예.